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입찰 부진과 유럽 금융주 급락 등 유로존 불안이 여전했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에 하락은 면했는데요.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주를 필두로 내렸는데요. 프랑스는 1.53%, 독일은 0.25% 하락했습니다. SK그룹이 올해를 글로벌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조정을 본격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내렸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미미했죠. 또다시 고용지표가 호재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했던 경제 지표였는데 민간 고용이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점에서 고용은 늘고 해고는 줄고 있구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제는 좀 덜어버리고 싶은 유럽발 악재도 여전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과연 이러한 재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창환 대표와 함께 돌아오죠.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간입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모가 출중하고 지득질을 기면한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일단은 어제 에너지 4인방 정말 너무나 강했습니다. 어떻게 딱 예측하셨나요? 글쎄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복이 있는지 제가 소 뒷걸음치듯이 에너지 4인방 주식이 일단 승승장구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장 자체 브리핑을 한번 보면 어제 중국 증시가 또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장중에 플러스 모양을 보이다가도 중국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종가에 많이 조금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 장 자체의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애매한 자리에 있는데 특히 121일평과 그 61일평, 21일평 또 모든 이평의 수렴 자리거든요. 이 수렴 자리를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이동평균이 수렴하면은 큰 변곡점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굉장히 지금 두려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동평균의 수렴 자리 이게 이제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이평의 이제 수렴 자리에 보면 상승이나 하락 이렇게 큰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 수렴 자리라서 치고 빠지는 스탠드라는 작전을 계속 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장세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모든 유럽 장세의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이다. 제가 이제 원래 2012년을 장세를 여러분에게 항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장세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121일평이 관건입니다. 그 121일평 관건인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열흘 후에 1950포인트 그러니까 1960포인트를 가지 못하면 10일 내로 1960포인트를 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60일 이평이 다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60일 이평은 불멸 이평, 절대 이평으로서
누구도 도전하지 마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 61평의 하락, 이거는 심상치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일 동안은 굉장히 장 자체가 지금 급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0일 동안 장 자체에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포지션을 크게 취하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 자체가 보통 수렴했다. 이 수렴 자체가 아예 주가가 바닥에서 수렴하면은 그렇지만 지금 장 자체가 지금 1860포인트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동 평균으로 본 장세는 굉장히 지금 그 참 개골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개골적인 모양인데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요. 일목균형표로 지금 장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장 자체 보시면 장이 1900까지 올라가야 될 장에서 못 갔거든요. 여기서 만약 올라갔으면은 구름이 양온으로 바뀌어가지고 호전적으로 바뀌었을 건데 가다가 밀리는 모양으로 호전적이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수요일, 목요일 삼성전자만 보라고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교양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누차만 하지만 1등 주식 중에 이제 1등 주식을 사라. 왜냐 주가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 대형주막하고 하락할 때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조정받는다는 것은 장 자체가 급락도 안 하고 급등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애매한 자리에 있는데 지금은 자중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중하는 자리고요. 일목균형표의 선행 구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10일 후라 했지만 10일 전후에서 구름 변곡점이 나옵니다. 구름 변곡점 나올 때 장 자체가 분명히 10일에서 제가 일단 2주 전후에서 장의 큰 변곡이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자, 보조지표로 본 지수로 보면 지금 그 VR이 지금 75에서 다시 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체 진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침체 진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장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굉장히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침체 진입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제 VR이 보통 여러분께서 아다시피 75나 100을 많이 보는데 일단 이번에 100도 가지도 못하면서 75로 재진입한다는 말은 다시 75에서 100으로 장 자체가 강세 모양을 보일 때 이제 100으로서 추월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 자체가 지금 VR이 보통 보조 지표로서 가장 바닥에서 신뢰성 지표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거래성 지표란 말이에요.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주가 상승하는 것은 호가 공백에 의한 백해 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양이 약세 모양을 조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코스닥 종목을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뭐 대세를 간다 만다 이런데 코스닥 종목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 중이 지금 이게 이제 코스닥이 그냥 이제 저 그 횡보하다가 장중 신고가를 내니까 지금 온 동네 사람이 코스닥 주식을 떠들고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이 주봉을 보거나 월봉을 보면요. 이 코스닥 주식은 그 사이 여러분에게 가슴 못을 박은 그런 형태의 주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시 이제 특집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그렇게 이제 좀 깊이 이야기는 사실 코스닥 주식이 2009년부터 거의 3년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못을 박은 수익 낸 적이 없어요. 그 반면에 코스피 종목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이 3년 동안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줬다. 이걸 뭐를 말하냐면 장 자체는 어쨌든 간에 우량주 쪽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장은 지금 애매한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또 하나 그 사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했던 에너지 4인방 주식이 이제 폭등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국전력이 뭐 거의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추천을 드린 가격대에서 거의 15% 정도 올랐고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가장 많이 올랐는 종목이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이거는 20% 이상 상승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뭐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이 조정받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전력 관련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에너지 사임을 가져야 되는 그 대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매도 종목을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에게 항상 추천드렸던 포스코를 전량 매도해라. 포스코가 보통 오늘 39만 5천 원 전후까지 갈 거예요. 가면 포스코가 바로 상승할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39만 5천 원 전후에서 여러분에게 고점 매도라고. 포스코 사실 우리 이 자리에서 많이 우리가 수익이 괜찮았어요. 수익이 괜찮은데 10% 15% 수익인데 오늘 포스코를 전량 매도하죠. 그러고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엄청난 수익을 LS 산전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LS 산전이 오늘 팔면 여러분들이 거의 한 25%인데 오늘 포스코하고 LS 산전을 오늘 전량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은 너무 꼭지 팔아도 안 되거든요. 조금 팔고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S 산전하고 포스코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량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장의 모든 핵심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국 증시거든요. 이 중국 증시가 지금 왼수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너무 중국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떠야 될 자리에 떠야 되는데 뜨면은 이 장대음봉, 장악행음봉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단순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VR이 보통 50 이하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하면 승률이 거의 90% 이상 나는 신뢰성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반등할 때 보면 거래량이 계속 없이 반등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부동산도 제가 볼 때는 중국 부동산처럼 따라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이 지표들이 호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자 지수라든지 소비자 지수 이런 지수들이 다 좋아도 요즘 미국 지수보다는 중국 지수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큰 영향을 끼치는데 중국 지수로 봐서는 지금 분명히 지수로 봐서는 바닥인데 지금 바닥 모양은 사실 잘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의 호전대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중국 증시를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중국 증시를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세 종목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중국 증시, 외국인 선물 네. 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약하니까 다른 게 다 강해도 이제 종가를 밀어냈고 또 중국 증시가 약하니까 밀어냈고 어제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또 매도 추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선물 추가 매도 나와 4천억을 맞추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은 선물을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는데 지금 중국 증시와 오늘 또 삼성전자 이 주식은 굉장히 좋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음봉이 캔들 차트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게 이제 사생결단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음봉 세계 흑산병 나오고 주가가 좋아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일단 여러분께서는 일단 캔들 차트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평 자체가 5일 이평이요. 오늘 5일 이평이 여러분 보시면 5일 이평이 오늘 상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5일 이평이 상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5일 이평 상승하는 날 음봉 자체가 캔들이 음봉이 나오면 이거 진짜 교양 없는 그런 음봉을 보이고 있고요. 또 10일 이평이 오늘 만약에 음봉 나오면 10일 이평 하방 이탈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5일 이평과 10일 이평이 하방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교양과 지적체를 떨어지는 그런 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과 10일 이평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께서 계속 봐야 되고 당연히 20일 이평은 좀 떨어지고 있죠. 20일 1평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평이 5일 1평, 10일 1평, 20일 1평 하락할 때 여러분 상승하는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캔들 차트가 분명히 5일 1평이지만 특히 11일 1평 부분에서 굉장히 변곡점 부분이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 주가가 만약에 11일평 위로 간다면은 주가는 예외적으로 또 상승을 한 15포인트 정도 상승할 그런 여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즘 종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슬럼화되면서 여러분이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힘들어 보이는데 특히 에너지 4인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매도할 때까지는 계속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에너지 4인방은 우리 센티비하고 청송촌님 여러분에게 처음 이야기했는데 한국전력 그리고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4인방 2주식은 여러분께서 계속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장비 부품 이제 4인방 중에 오늘 LS 산전이 충분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LS 산전이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지금 한 26, 7%인데요. 오늘은 LS 산전은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 매도하고요. LG 이노텍, 삼성테크인, 삼성전기는 어제 삼성전기가 상승률 1위로 갔는데 삼성전기, 삼성테크 이 종목은 계속 갖고 갈 거고요. 그리고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이거 디스플레이 2인방도 LG 디스플레이 전고점에서 물량 받는 그런 모양인데 아직 꼼짝 말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분명히 이런 종목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제 현상금 100만 원을 냈는데 아직 연락 오는 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네. 현상금 100만 원으로 걸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나라 어느 방송 전문가들 중에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갖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은 전문가 있으면 저를 꼭 좀 소개를 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상금 100만 원 제가 KBS 우리 서울경제방송 국장님 저때 100만 원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혹시 어느 방송, W방송, E방송, M방송 무슨 방송 중에도 전문가 중에 지 똑똑하고 지가 뭐 종철이지 뭐 싸부고 지랄이고 없이 여러분께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한다 하는 사람 중에 뭐 한국의 추수의 고수인지 똥산인지 뭐 그런 전문가 다 합쳐가지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수익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보다 수익이 좋은 전문가 있으면 포상금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장고장 갖고 꼭 오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은 저는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왜 자신 있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갖고 있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부 사기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돈 갖다 주는 여러분은 이번에 제사상 조상님 제사상에서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 방송 센 방송 1등 종목 사는 습관을 분명히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 코스닥 종목 몇 종목 팔짝팔짝 뛴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장구장 펴보고 3년 매매 내역 한번 뽑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못쏠 꽝꽝꽝꽝 박은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분명히 반성하시고요. 여러분 차트는요 대박이 있어도 개인들은 절대 대박이 없습니다. 차트는 대박이 있어도 개인들은 절대 대박이 없어요. 개인들은 소밖에 아니고 깡통만 안 차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는 주식시장은요 IQ가 300입니다. 주식은 IQ가 300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IQ가 200이고 우리는 IQ가 좋아봐야 120, 30이고 저가 158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청자 여러분 단순하게 어떻게 단무지 정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적인 게 뭡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조식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012년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분명히 많습니다. 분명히 많으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번에는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주식 한다면은 1등 주식 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중국 증시 요 두 앞만 보면 오늘 여러분께서 바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앞서 신창환 대표와 함께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 세워봤다면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샘플러스 전문위원들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통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 자화전자 AS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10,000원대 저항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만 네. 원은 일단 이제 돌파가 된 상태라고 판단이 들고요. 어제 이제 약간 조정이 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매수 가능 관점 가격도 10,000원 이하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10,000원 네. 이하에서. 예, 그래서 여전히 뭐 어제도 그랬고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의 그 카메라 모듈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성장성을 보고
제시해드린,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 음. 기업에 대한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가의 어떤 수급에 의한 변화라든가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고점 돌파를 좀 기대를 좀 그대로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지금 계속 어떻게 우연치 않게 종목을 네. 관심 가는 종목들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뭐 IT 쪽의 네, IT 종목들이 부품 쪽이네요. 드리고 네.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ELK라는 종목을 좀 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IT 부품주인데 터치 패널 관련주죠.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그 터치 패널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과 다르게 유일의 어떤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포토 방식이라는 그런 패터닝이 가능한 아주 국내에서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 동종업 기업들 지텍 시스템이라든가 뭐 일진 디스플레이, 에스맥 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상당히 좀 의존도가 높은 매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의존도가 조금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신규 거래처 확보도 상당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래처를 보면 LG라든가 모토로라 쪽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니 에릭슨이라든가 이런 해외 그런 거래처 다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런 신규 거래처에 대한 확대 부분으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 확대 이런 부분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좀 LG전자에서 사실은 이제 유상 증자를 했잖아요. 1조 원 정도 유상 증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6천억 이상을 이제 휴대폰 사업부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을 좀 밝힌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LG전자 휴대폰 출하량 증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의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올해 그러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토 방식 패터닝이라는 그 기술 자체가 기존의 어떤 실크 스크린 방식 이 부분보다 상당히 좀 민감도도 터치 민감도가 좋고요. 광학률도 상당히 좋고 기술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사 2012년도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해봐도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한 2배까지도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 뭐 2배 이상까지도 좀 증가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 충분히 지금 주가가 최근에 지금 꾸준하게 차트를 좀 보시면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현재까지 좀 장기 평선 좀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서서히 좀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하기 위한 상승 방향으로 정배열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떤 신규 거래처 확보를 통한 그런 성장성 그리고 전방 업체들 즉 LG전자 이런 측의 그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실적 개선들이 바로 동사에도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강하게 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은 좀 강하게 출발할 수도 있고 보합권 뭐 그 정도에서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14,500원 그리고 어제 종가 이하 15,000원 이 사이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추천하신 종목 후성이었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기 위해서 손절가도 짧게 잡아주셨는데 안타깝지만 어제 손절가 좀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그 양호한 후성의 경우에는 제가 양호한 그 펀더멘털과 또 안정적인 또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또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더불어서 또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좀 관심 있게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시장이 좀 흔들리자 좀 저가 매수 유입이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타이트한 흐름에 좀 손절가를 약 한 3% 정도 짧게 잡아드렸었는데 만약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매도가 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그 7,700원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한 7,500원을 좀 변경하면서 폭을 좀 넓게 하는 네. 또 대응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후성 오늘 뭐 저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갖고 새롭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보실 관심 종목은 RNL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연초부터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바이오 업계에서는 그간 미래 가치에 우선해온 업종의 특징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상품 개발 쪽이 아니라 또 실질적인 제품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바이오주라고 한다면은 뭐 임상 승인, 또 임상 허가, 또 임상 진행과 같은 이런 진행 과정으로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렸다가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동안 준비를 마친 각 기업들이 또 본격적으로 또 제품을 또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로 실질적인 매출이 기업 평가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임상 신앙이다 하던 이런 좀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다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바이오주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하면서 또 실질적인 제품 출시로 또 주가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기술, 또 신사업에 대한 이런 물색을 좀 많이 하던 이런 대기업들이 특히 또 삼성이나 뭐 또 KTNG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이런 대기업들의 바이오 업종 진출은 또 개발, 또 기술, 또 지원비를 좀 비롯해서 빠른 추진력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뭐 RNA 산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매출 규모와 또 수익 구조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확대를 위해서 흡수 합병을 일단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줄기세포 치료 실용화와 또 연구 개발을 또 집중하기 위해서 신임 대표를 선발하는 것은 곧 연구 성과가 이제 상용화되지 않을까에 따른 인사 조치가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판단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마지막으로 주가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던 이런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양상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5,5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 상승에도 좀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전일 종가의 5,330원을 좀 매수 구간으로 좀 보고, 목표가는 한 6,500원, 손절가는 또 다시 한번 짧게 5,050원까지 보는 대응 의견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RNL 바이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각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정광익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1월은 1년 주식시장 흐름을 전망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일단 새해가 됐으니까요. 네.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언제나 연초가 되면 기대감이 살아나는데요. 뭐 특히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기간이 많았던 만큼 아마 해가 바뀌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시작한 첫 달인 만큼 1월 주식시장이 올 한 해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코스피의 계절성을 살펴보고 흔히 말하는 1월 효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은 1년 주식시장의 흐름을 전망하는 한 달입니다. 1월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코스피의 1월 수익률과 연간 수익률을 1990년부터 비교를 했는데요. 1월 주식시장의 방향과 코스피 방향의 같을 확률은 약 6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즉 1월의 주식시장 방향이 결국에는 연간 코스피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1월의 첫 주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1월의 최초 5거래 상승 시 코스피의 연간 상승 확률은 77% 정도가 넘습니다.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인데요. 현재로서는 최종 5호 거래일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계절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올 한 해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1월의 하락은 의미 있는 경고 신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월 효과를 다들 기대하시지만 혹시 이와 반대로 1월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시장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1월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연간으로도 주식시장이 하락할 확률은 약 60% 정도 됩니다. 1월에 하락한 해에 전개된 하락장에서 하락률 자체는 상당히 커가지고요. 최소 10% 이상 하락을 했으며 평균적으로 하락률이 약 28%에 달했었습니다. 반대로 1월에 하락했지만 상승한 경우는 나타날 확률이 낮고 약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즉 1월 흐름과 주식시장이 동조화가 되든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든 간에 시장의 변동폭은 대단히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혹시라도 1월에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끝난다면 올 한 해 역시 변동성이 큰 한 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업종별 특징도 살펴봤는데요. 1월 수익률 상위 10개의 업종이 연간으로도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는지 비교를 했습니다. 2000년 이후로 1월 수익률 상위 10개 업종이 연간으로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확률은 61% 정도에 달했습니다. 다소 확률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1월 수익률 상위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월은 코스닥 전성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2년 이후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상대 수익률을 월간 단위로 비교할 때 월간 단위로 비교했을 때보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연초에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1월에 그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계절성을 고려하면 1월에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 종목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 투자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시장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코스피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약 보합권에 맞췄고 이렇게 형님보다는 아우가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상승폭이 더 컸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등락도 좀 뚜렷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테마주가 갈 수 네. 있는 시장,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주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있는 그런 지금 한 달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테마가 좀 더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한 1%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준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감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수급 상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은 일단은 지금 토탈로 지금 말씀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6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관망세,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세에 조금 가담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개인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상의 종목을 언급드리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OL 같은 경우 한 210억,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한국전력,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이 매수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포스코가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OE 같은 화학주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는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인지 아니면은 좀 기간을 갖고 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은요, 현대차, 삼성
삼성전기, 그다음 삼성전자, OCI, 기아차들을 일단은 매수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 폭을 늘리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현대차에 대한 매수를 좀 지속할 수만 있다라면은 시장이 반등을 보일 경우에는 단연코 자동차 업종이 주도 업종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증가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오늘 실적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죠. 실적 네. 전망치가 지금 발표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5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보다 약간 좀 상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큰 폭의 상회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 줄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값이 다시 한번 $30 이상 반등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도 단기적으로 좀 테마가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단기적인 테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OCI에 대해서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한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했죠. 어저께 시장 400억 정도 매도한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일단은 순매수에 좀 가담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금융주주나 LG전자, OCI나 GS 같은 종목들 일단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증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7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는지 LG전자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 SDI 400억, NC소프트 만도, KT 제일모직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에서 글로벌 MS 1위죠. 근데 지금 기관의 매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뭐 좋다 안 좋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일단은 기관의 매도가 많다라는 것은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나서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와야만 삼성 SDI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이 부분이 기관의 매도를 좀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제이모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만도나 KT나 제이모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압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이겠죠. CJENM.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3만 원이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어저께 8%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EN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기관이 좀 매수가 지속이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CJENM 같은 경우는 방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장 점유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이 좀 CJENM 뭐 TVN이라든지 엠넷,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률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CJENM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뭐 유진테크, 바이넥스, 유진로보, 그다음 큐로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수를 했지만은 방향성이 일단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SM, OCI 머티리얼즈, YG 엔터테인먼트, BHI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조금 붙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보유예수 물량, 그러니까 지금 발행 물량이 한 10% 정도가 보유예수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그 물량 자체를 기관이 좀 더 다 받아내는 흐름이 좀 연출됨으로써 다시 한번 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OCI가 좀 반등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좀 강하게 일어났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장도 호재가 있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 오늘장 전략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좀 금요일 효과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요일이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시장이 뭐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네. 전일장 뉴욕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의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로 끝났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장 초반 시초가보다는 회복을 상당히 좀 마냥 상태로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강세 국면에는 아직까지 좀 놓여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자체,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 자체는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유럽장 자체가 일단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리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0.8%,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약보합 상태로 끝났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큰 폭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강세에 따른 국내 양호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시장이 반등을 기대했지만 반등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121선이 그동안 가장 강력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한 번에 뚫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매물 수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보시면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2조 원, 그 다음에 지금 121선을 터치한 이후의 흐름을 본다면은 3조 원까지 그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매도 규모도 많아지고 매수 규모조차 같이 많아지는 형국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국면에 좀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받아내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너무 지금 지수의 지금 등락에만 좀 포커스에 맞추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급, 그러니까 손바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받아내준다라면은 1월 중에 한 번은 좀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그러한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가 가지 못하는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은 뭐 호재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악재가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1월 달은 전통적으로 일단은 테마주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한 해에 대한 테마가 동시에 좀 부각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일단 테마주 자체 원칙 없는 투자를 하실 경우에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뭐 실적 대비 고평가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따라가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뉴스 언론만 보시고 좀 따라가실 경우에는 손실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테마주가 무너지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무너지는 형국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는 일단은 비중을 좀 작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CES,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국제 가전 박람회, 그러니까 요 부분이나 아니면은 5월 달에 있는 뭐 여수 엑스포, 그다음에 지금 6월 달에 LED 엑스포 같은, 그러니까 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좀 낼 수 있지만은 대선 테마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하신다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지금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네. 5조 2천억 정도 실적 지금 시장 예측치보다는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왔지만은 네. 근데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투라면,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만큼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 시초까지 좀 매수하시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지금 매매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2% 이상 어저께나 뭐 그저께와 같이 같은 흐름이 연출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좀 밀린다라면은 아무래도 지수가 뭐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죠.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160조가량 육박하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지수가 오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확인을 네. 하시면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4분기 5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 매출도 160조 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좀 ICD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예, IT 종목이겠죠. 지금 아몰레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몰레드 수혜주하면 뭐 덕산라인메탈이나 SFA, 그다음에 지금 뭐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C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ICD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죠. 1월 10일 날 CES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OLED LED에 대한 TV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LED 쪽, 그러니까 OLED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CD가 단연코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좀 작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고, 국내 이제 아몰레드 지금 애처 시장에서 이제 국내에서 독점에 가까운 그런 지금 위치에 좀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신규 상장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분 매입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제와 그저께,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그저께 기관들의 흐름도 이제 일단은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나 아니면 단기적인 지금 수급으로나 상당히 좀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56,000원, 그러니까 소폭의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56,0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2,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실리면서 21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일단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